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3대 엔진 제조사인 PWW부터 항공기 엔진 부품 생산법인 PWMS에 지분을 추가로 사들일지 관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선 사업 초기 부담이 되는 투자비를 더 늘려서 미래 수익을 더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비 부담 탓에 올 상반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부문은 적자를 냈습니다. 사업 초기 GTF 엔진 판매가 늘수록 적자도 늘어나는 수익 구조로 올 하반기엔 투자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항공기 엔진 사업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예견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6년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사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액수가 4조 6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횡령 배임은 상장사의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로도 이어져서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된 상장사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9개사, 코스닥 시장에서 103개사에 달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내부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고 외부 감사의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증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벌써 4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난달 매도 규모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불거진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에 위험 회피로 돌아선 외국인이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미국 9월에 FOMC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서 외국인이 쉽사리 돌아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일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2,500선이 붕괴됐습니다. 지수뿐 아니라 대기자금, 거래대금 등 각종 지표 역시 한국 증시의 암울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 등으로 투자 심리가 싸늘해지면서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중 가장 유동성이 말라붙는 9월에 경기 침체와 금투세 도입 우려 등이 맞물려서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결론 전까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TV 대선 토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CPI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더불어서 코어 CPI는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주거비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 소식 때문에 B컷보다는 이제 베이비컷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 더 옮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은 미국 시장은 처음은 좀 약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엔비디아 칩 생산을 맡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최신 칩을 생산하고 있는 게 TSMC랑 삼성전자 두 곳뿐이기 때문에 다시 해석을 하면 이걸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좀 맡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컨퍼런스에서 블랙웰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미국 정부가 사우디의 H200 수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8% 넘게 강도 있는 움직임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젠슨 황 CEO 입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또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반등에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연속해서 아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지속된 것이 그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이 미국의 대선 후보 2명이 TV 토론을 처음으로 벌였는데 여기서 나왔던 발언들 하나하나에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 먼저 살펴보자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는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했지만 곧이어서 바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나 오후 들어서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강하게 키워주면서 이 낙폭은 조금 더 크게 가져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79%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자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 보여줬는데 엊그제까지는 매수세였지만 어제는 다시 한 번 더 매도세로 좀 돌아가는 영향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이에 비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를 또 가져갔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불을 켜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가 가까운 이 하락폭을 그려내면서 64,900원을 기록하면서 연중 최저가를 다시 한 번 더 경신을 했고요. 반면에 반도체 투탑 나머지 종목인 바로 SK하이닉스는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등 이 대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이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가 연출이 됐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던 이 미국의 첫 TV 토론, 이 대선 후보 2명이 서로 맞붙으면서 사실상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뒀다라는 이런 풀이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은 하나솔루션, CS윈드 같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가들도 크게 뛰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큰 폭으로 오름세 연출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로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특히나 외국인이 수급이 현물 시장에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크게 뺐습니다. 1조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의 포지션은 어떻게 취하게 될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 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들 한번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웨이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두 종목을 먼저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어제장 이제 오전 10시에 진행됐던 이 TV 토론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정말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추가 반등이 가능할지가 궁금한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LG에너지솔루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하게 살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급하게 살 필요 없고 매수가 내려오고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고 손절가까지 내려오고 나서 양봉 하나 더 뜰 때 그때 진입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돌파 손절가 39만 원을 양봉으로 이제 돌파 나오면서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매수 타점이 돼버리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예상했던 박스권을 이제 살짝 넘어가는 상황이 나와줬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박스권이 이게 하단에서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38만 원에서 이제 한 41만 원 언저리 딱 요
관련돼서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는 것은 어제 이제 매수 타점 잡으면서 상당히 저가 매수해서 딱 잘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딱 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시간의 특징주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 대장이기 때문에 가장 움직이더라도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상승 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해도 충분히 무난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가 딱 제대로 타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시웨이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10일 이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종목이 나갔었죠. 이 화요일 날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신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 이 자리였거든요. 정말 타점 정말 잘 줬어요. 제가 이제 9월 10일 날 방송 시작 전에 이제 방송이 시작하고 이제 제가 종목 언급하고 나서 타점 정확하게 줬거든요. 진짜로 8,770원까지 정말 타점을 정말 잘 줬어요. 그럼 진짜 딱 세틱 위에서 딱 맞춰주면서 최저가 매수 들어갔을 때는 최고 수익률 대비했을 때 12%까지 수익률이 나와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10,000원을 이제 목표가로 설정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100원이 이제 모자르게 되면서 9,900원 최고 9,900원을 이제 찍어주고 이제 주가는 그날 바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 여기서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위치상으로 일봉상으로는 어차피 지금 선절가가 넘어갔거든요.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으로 챙기셨을 테지만 신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추세선에서 21선 지지 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 물량이 좀 쌓인 걸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살짝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마 큰 흐름까지는 나오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조금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신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각수렴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세기형 5대5의 흐름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확실하게 반등을 준비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손절가는 이미 이탈했지만 대응 못하신 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폭 조금 줄여서 손절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리뷰 먼저 해봤습니다. 2차 전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자리도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신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대응 못하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시고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차익을 실현하거나 혹은 손절가까지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대보 마그네틱, 대명에너지, 금양 그린파워, 하나솔루션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시장은 온통 해리스 관련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TV토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판정승으로 언급되면서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시간 외까지 움직임을 보였고요. 특히 2차 전지를 필두로 신재생에너지, 메디케어 쪽까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오늘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 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좀 상당히 잘 나와줄 것 같아요. 시간에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테마주 대장이잖아요. 그런데 포스코퓨처에 리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또 강하게 나와줬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리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5.24%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21만 1,000원에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됐었거든요. 시간에까지 해서 23만 1,000원이면은 지금 박스권 딱 중심값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기준 캔들, 박스권에 돌파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제 내려오면서 좀 장기적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진 상황이었었거든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이 자리를 이제 갭으로 넘어가면서 23만 1,000원이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이제 좀 재미있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도박사들, 이 축구 경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도박을 하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이트들이 좀 합법적으로 돼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좀 상당히 좀 잘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 대선을 놓고도 이제 배당률이 나왔는데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우세를 상당히 점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마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좀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트럼프가 돼도 전기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게 전기차거든요. 이 전기차가 이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됐던 간에 사실은 상관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해리스 부통령 쪽에 이제 우세가 점쳐지면서 이쪽에 조금 더 가속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이제 기준 캔들에 나오는 중심가 부근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 충분히 오늘 시가가 어제 이제 시간의 종가 이상에서 시작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마그네틱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마그네틱은 윗꼬리를 달고 길게 빠졌어요. 그런데 시간에서도 이제 4%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18,370원을 만들어줬거든요. 18,370원. 이 자리에서 만들어줬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박스권의 고점이에요. 이 고점을 돌파가 나오면 저항선을 돌파가 나왔을 때는 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지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 구간이 정말 강력한 또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강력한 저항선을 갭 상승하면서 띄워놓고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쪽이 조금 더 탄력을 좀 더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전지는 누가 됐던 간에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가 됐을 때는 원전이나 이 화석 연료, 화력 발전소들이 이제 증가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그동안 빛을 못 봤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 이제 세워놨거든요. 돌파 캔들 세워놓고 저항 맞았는데 이 자리가 또 갭자리가 이제 시간의 거의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15,13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15,130원.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여기도 전고점 매물대 부분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막 단기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단기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연 흐름 파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배열에서 만들어주고 있죠. 역배열에서 만들어주고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거든요. 어제 전반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분봉상으로 이제 어느 한 종목 잡아갖고 똑같이 하더라도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파동론으로 봤을 때 LS 1파, 2파, 3파 나와주고 이제 눌림목의 위치거든요, 지금. 눌림목의 위치.
이렇게 내려왔다 조정받다가 올라올 수 있는 위치, 그린 파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솔루션도 빠르게 보시게 되면은 하나솔루션은 조금 이제 바닥을 위에서 고점에서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분봉상에서는. 하나솔루션도 이제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이 자리가 삼각수렴이 아직 수렴이 되지 못했다. 가격적인 어떤 힘을 발산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차트 정말 좋아하긴 합니다. 보시게 되잖아요. 이 자리가 하락 추세 뚫어냈어요. 하락 추세 뚫어내고 여기서 이렇게 N자형으로 급격하게 만들어낸 패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 분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봉 살펴보시게 되면은 1분봉상으로는 고점 이후에 여기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요. 고가놀이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이 전고점을 어딘가를 소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윗자리를 좀 당겨서 15분봉상으로 이제 조금 큰 흐름에서 잡아보면은요. 이 자리거든요. 이렇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자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CS인데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 외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재가 두 가지 정도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CATL에서 리튬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게 첫 번째 호재로 현재 시장에 작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토론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더 강한 우세를 차지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섹터 중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섹터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관련돼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퓨런티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돌파가 나와줬어요. 이게 여기서 상단권을 만들어주고 단기적인 삼각수렴 이후에 쌍바닥 패턴 나와주면서 돌파가 나와줬거든요. 이렇게 이 자리가 지금 이제 중심감 이탈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대 이제 2만 원까지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위치를 한번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SOS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자리도 지금 전고점을 넘겨놨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종목 관련 종목들이 차트상으로 이제 흐름을 한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조금 짧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OS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치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을 이제 한번 지지를 받고 있어요. 분봉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지켜준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한 10% 정도까지는 급등의 형태로 좀 나와줄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때는 대장의 역할을 했었죠. 보시게 되면은 근데 다만 지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도 윗꼬리를 달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단 박스권 이탈 나오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자율주행 섹터 상당히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섹터들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목해야 될 섹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자율주행 섹터 쪽에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퓨런티어, SOS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세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S 윈드를 이제 원피스 종목으로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2분기 연결 매출 기준이 이제 108%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80%를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가가 맞지 않아서 가격 재협상이 들어갔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서 이게 수익성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거든요. 당기 순이익이 138%가 증가를 하면서 하부 구조물, 풍력과 관련된 하부 구조물 이 부분 관련해서 대규모의 수익이 일회성 수익이긴 하지만 그 전에도 이제 수주해놨던 물량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재조정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풍력과 관련된 하부 구조물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모자랐다는 얘기겠죠.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충분히 먹히면서 잘 되면서 기업의 이제 성장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이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패턴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진입가는 한 63,500원, 63,500원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갭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63,500원에서 조금 올라왔다가 살짝 눌림 목에서 전일 종가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긴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72,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말씀드리면서 오늘 탑픽 종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CS 윈드 만나봤습니다. 2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라게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매출과 OP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 좀 보였고요. 특히나 해리스가 어제 TV 토론에서 판정승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추가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로 72,000원,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선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의 탑픽 종목 전략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어제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함께 다시 톱어보시죠. 네,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1%대, 다우존스는 0.31%,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간밤에 CPI 지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빅컷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면서 일단 시장 자체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장주 이 엔비디아가 8%가 넘어가는 또 급등세 연출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두 대선 후보의 말말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먼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은 어땠는지부터 살펴보자면 8월에 CPI가 전년 대비 2.5% 상승을 했고요. 근원 CPI가 전년 대비 3.2% 상승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 압력 자체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의 초읽기를 시작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8%가 넘어가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룹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어가는 낙폭을 보여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12% 가까운 또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벌 키워드 5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선 토론에 있었던 키워드 중에 제가 5개를 꼽아봤는데 경제, 외교, 전쟁, 그리고 프래킹과 이민 이렇게 5가지를 두고 두 후보의 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경제입니다. 일단 미국 양당 대선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10시, 오전 10시에 첫 진검승부에 돌입했는데요. 두 후보는 일단 악수를 나누면서 승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내 좀 상호 비난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경제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의 발언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리스 후보의 발언부터 살펴보자면 진행자가 이 4년 전보다 경제가 나아졌는지 물어보는 말에 이 해리스 후보는 이 자신이 중산층 출신임을 강조를 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를 위한 계획을 가진 좀 유일한 후보다라는 점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민들을 위해서 주택 가격을 인하하고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 이러면서 기회경제를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중소기업 감세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자체를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트럼프 부가세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트럼프가 중산층을 희생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신의 행정부 시절에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현재 경제가 최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이 도입한 이 중국 관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걷어들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의 원인을 중국 등 외국의 이 경제적 활동으로 행위를 돌렸고요. 이 관세를 통해서 세원 자체를 창출할 수 있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지난 7일 유세 현장에서 이 달러로부터 떠나는 나라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무역을 결제할 때 달러 대신 위안화나 기타 통화를 쓰는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이 나라에게 동맹 여부를 떠나서 관세 폭탄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두 후보의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일단 푸틴과 김정은 그리고 시진핑과의 관계 자체를 좀 과시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독재자를 존경을 하면서 독재자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브릴리언트,
멋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김정은과 좀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 이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독재자들이 트럼프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이 비판에 즉각적으로 좀 반박을 했습니다. 자신이 독재자들에게 휘둘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그는 재임 시절 당시에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동결시킨 성과를 강조를 했고요. 헝가리 총리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북한이 나를 무서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푸틴에 대해서도 노드스트림2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제재를 통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음을 강조를 하면서 푸틴이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말한 이유 자체가 그녀의 나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쟁에 대해서 두 후보의 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규정을 하면서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전쟁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녀가 이스라엘 총리의 의회 연설 때 참석하지 않았던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면 이스라엘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방어권 자체를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가자지구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안보를 모두 보장하는 두 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중동 출신의 유권자와 이 유대인 커뮤니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푸틴의 확장주의를 막지 못했다며 외교 실패로 전쟁이 장기화됐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는 전쟁을 협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신속하게 종결을 해야 되고 장기화가 된다면 3차 전쟁, 4차 세계대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는 자신이 재임 시절에 나토 국가들에게 방위비를 부담시켰던 과거 자체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강경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비판에 대해서 이 미국의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독립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더라면 푸틴은 이미 키이우를 점령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과 나토 동맹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를 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래킹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래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프래킹 자체는 수압 파쇄법으로 이렇게 땅에 깊은 구멍을 뚫고요. 물과 모래, 화학약품을 고압으로 주입을 해서 셰일가스와 오일을 추출하는 공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독한 혼합물 자체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 환경오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래킹과 관련해서 두 후보의 발언을 살펴보자면 일단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12년 동안 프래킹에 반대했다면서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은 펜실베니아에서 이 프래킹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펜실베니아는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격전지로 이 프래킹 산업에 관련된 일자리가 10만 개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지역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풍차로 돌아갈 것이고 태양열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화석 연료 자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면서 조금은 강경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프래킹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것 자체를 공격을 하면서도 이 본인 역시 태양열과 풍력을 비판을 하다가 토론에서는 자신이 갑자기 태양열의 열렬한 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에 프래킹에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이 외국 석유 의존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치관 자체가 현재 바뀌지는 않았고 미국 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통령으로서 프래킹을 금지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감축법 통과 시 상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던져서 법안을 지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 범죄율 증가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바이든 정부와 해리스 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여와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 정말 많은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테러리스트, 마약사범 등 굉장히 많은 범죄자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야 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이 이민자들을 미국에 계속해서 보내면서 이 자국의 범죄율 자체는 낮아졌지만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범죄율이 상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는 조금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렇게 성범죄, 경제범죄 이 혐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가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녀가 이제 검사 시절에 마약 범죄를 직접 다뤘고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굉장히 잘 통제하고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인종 갈등 자체를 좀 조장을 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통합 자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2021년 6월에 첫 국무수행을 위해서 과테말라를 방문했다가 미국에 오지 말라라고 실언을 해서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토론 당시 있었던 두 후보의 상반된 발언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후보들의 토론 후 이어질 타격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인데요. 트럼프 테마주로 주목받는 섹터들은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엑손모빌, 에버코어, 일라이릴리, 마이크로스트레지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 관련주로는 청정에너지, 전기차, 폐기물 관리, 대마 합법화 등이 있습니다. BP, 리비안, 그리고 리퍼블릭 서비스, 트루리브, 카나비스 이렇게 이 종목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일정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EU의 금리 결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로 시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를 정리하자면 정신없던 오전의 TV 토론,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다시 튀어나왔던 엔캐리 트레이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던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이때는 일단 해리스 후보의 판정승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해리스 후보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신재생 관련주들, 메디케어 쪽도 크게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근데 오후 12시 40분부터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BOJ 시민위원 쪽에서 인플레가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시사를 했기 때문이죠.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고 일본 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주다 보니까 엇갈린 흐름 속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한 75% 정도 청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추가적인 위험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일중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는 장 출발했을 땐 좀 플러스권이었다가 장 막판 들어서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장중 내내 거의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낙폭을 조금은 저점 대비 만회하면서 어제 마무리했고요. 크게 좀 들어왔던 부분은 수급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소폭이지만 들어왔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뺐습니다. 1조 원 넘게 좀 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엇갈린 흐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큰 손들이 어떤 종목을 좀 담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는 2차 전지로 일단 한 가지 테마로 통일이 가능하죠.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담았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있었습니다. 일단 2차 전지는 신재생 관련해서 해리스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다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9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딱 열흘 동안 수출 데이터를 체크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16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한 달로 늘어난다면 훨씬 더 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전력 설비 쪽 그리고 변압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블랙 먼데이 자리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이 외국인과 담아갔습니다. 반대로 덜어냈던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같이 뺐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유한양행을 덜어냈습니다. 사실 어제 유한양행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좀 덜어냈는데요. 유한양행 가지고 있는 렉나자가 얀센의 리브리반트랑 같이 병용하는 거에 대해서 FDA 승인이 지금 난 상황인데 관련해서 렉나자 관련해서 마일스톤을 수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04억 원 정도고 이 유한양행의 이전에 기술 이전을 해줬었던 오스코텍이랑 제노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 321억 원 정도 같이 마일스톤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랑 6대4 정도로 오스코텍이랑 같이 분배를 할 예정이고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던졌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해외에 얼마나 수출을 했는지 기업들을 쭉 나열을 시켰는데 4등에 자리를 했습니다. 의외의 성적이 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는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좀 흥행이 됐던 테마를 먼저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유리 기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기판을 대신해서 이걸 유리로 대체하는 게 유리 기판인데 게임 체인저로 지금 불리고 있죠. 아무래도 유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고 데이터 처리도 8배 정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을 덜 사용한다라는 꿈의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는 YC캠 덕분에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받아갔습니다. 유리 기판용 소재 양산 평가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여기 나온 소재가 포토 레지스터입니다. 즉 감광액이라고 해서 빛에 반응하는 액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빛에 반응하는 쪽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쪽에 딱 구분이 돼서 정확한 회로를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첫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통과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유리 기판 쪽에 훈풍을 같이 불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전력 그리고 에너지 쪽도 강세였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이었는데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딱 10일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수출액이 YOY 대비해서 1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소형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41%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한 달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위메이드 그룹주였습니다. 시간 외에서부터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TV토론 이후에 해리스가 조금 더 이겼다, 판정승에 대해서 언급이 좀 나오게 되면서 해리 승, 트럼프 패라는 우스갯소리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2차 전지랑 신재생 쪽은 수출 데이터도 같이 나온 상황이라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배터리 양극재 관련해서 수출액은 YOY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음극재도 전해액도 같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리튬 같은 경우에는 CATL 쪽에서 리튬 광산을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90% 정도 떨어진 상황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있기 전에 일단 공급단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쪽은 좀 마이너스, 수출이 좀 줄어든
줄어드는 반면 풍력 쪽에서는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IRA 법안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디케어 쪽도 같이 관심 받았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노인가치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의료보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약값 인하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같이 좀 관심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수출 데이터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YOY 대비해서 24.6%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 두 자릿수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가 38.8% 크게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봤을 때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승을 했고 중국 쪽에서 봤을 때는 수출이 수입과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적자 흐름을 좀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핫쇼핑 소식입니다. 핫쇼핑이 뭐길래 눈물이 핑이라는 주제를 좀 담아왔는데요. 아이들이나 조카들이랑 같이 보러 가서 어른들이 울고 나온다는 영화라고 합니다. 8월 7일 날 개봉을 했고요. 지금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관객 수가 94만 명이라고 합니다. 흥행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100만 명이라서 이걸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출산 관련주까지 계속해서 훈풍을 좀 불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사가 SAMG 엔터입니다. 우리 보통 쌈지라고 부르죠. 콘텐츠가 흥행하면 완구 판매까지 선순환을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BM 관련된 소식 좀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간 10일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서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HBM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해석을 하면 HBM은 중국 수출 통제에 있어서 기정사실화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중국 쪽 매출을 살펴보면 둘 다 한 8조 6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가속기 이 부분에 통제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HBM3는 H20에 H100과 200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옥죄는 것보다도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가속기를 옥죄게 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같이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중국이 이렇게 미국이 옥죄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예 기간을 확보하면서 각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수급의 변동성이 있을지 끝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9시에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이비컷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FOMC에서도 같이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의무 보유 해제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을 덜어내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주목해야 될 종목부터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만나보는 가장 특별한 경제 정보, 톡톡한 경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이소연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양한 키워드 속에서 오늘은 엔비디아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미국의 기술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M7 기업에 속하기도 하죠. 미국 대표 기술주로 꼽히고도 있는데요. 1993년에 설립된 엔비디아는 초기에는 그래픽 카드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주로 제조했었지만 현재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주요 제품과 기술을 살펴보시면요. 우선 엔비디아는 고성능 GPU로 유명합니다. 특히 게임과 비디오 편집,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에 필요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쿠다는 GPU를 일반 계산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 연구와 데이터 분석, 기계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GPU의 강력한 처리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AI와 머신러닝이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해 연구자와 기업들이 복잡한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 기술에도 앞서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역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게임과 그래픽 카드에선 가장 인기가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RTX 시리즈는 최신 기술을 작용하여 더 뛰어난 그래픽 품질과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 수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자이자 현재 CEO로 1993년에 엔비디아를 설립했습니다. 젠슨 황의 리더십 아래 엔비디아는 GPU와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24년 2분기 최근 실적도 살펴보면 매출액은 약 133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순이익은 약 43달러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는 매출액 기준으로 약 137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던스는 데이터 센터와 AI 솔루션의 수요 증가를 반영한 수치고요. 다만 차세대 칩으로 불리는 블랙웰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아쉬워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 직후부터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간밤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오르면서 엔비디아도 8% 넘게 폭등해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즉 하락분을 어느 정도 상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젠슨 황 CEO의 연설에 더불어 미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첨단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걸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IT 매체 세마포가 보도하면서 해당 소식에 주가가 장중 7% 넘게 올랐습니다. 8%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116.91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 금리 인하와 가장 직접적인 연결성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연준의 정책 결정과 경제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1990년대 초반에 미국 재무부에서 일했으며 1992년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부에서 부차관보로 재직했습니다. 제롬 파월의 정책 결정 아래에 연방준비제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는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했었고요. 신중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지합니다. 연준은 지난해 7월을 끝으로 금리 인상을 멈춘 뒤 지난 7월 31일까지 8차례 FOMC에서 매번 금리를 동결했었습니다. 9월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하 여부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며 25bp냐 50bp냐 기로에서 투자자들은 베이비컷, 즉 25bp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때문에 금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금리 인상이 고려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낮거나 안정세를 보인다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년 동기 대비 일단 CPI 같은 경우는 약 3.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 범위보다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월간 기준으로는 약 0.2% 상승했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률이 다소 완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근원 CPI는 변동성이 강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상승한 바 있습니다.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죠. 바로 고용 시장입니다. 고용 상황은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금리 인상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지만 실업률이 높거나 고용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금리 인하가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불안정성도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불안정성이 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투자자들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최근 회의록과 의장인 제롬 파월의 발언, 그리고 정책 성명서 등을 참고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얻곤 합니다. 연준은 공식 성명서나 발표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투자하실 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최근 경제 데이터와 연준의 정책 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금리 결정은 통화정책위원회인 FOMC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그 회의 이후에 발표되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에서 주요 정보가 제공됩니다. 우선 CPI를 소화하고 상승한 미증시, 그리고 오늘 당장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고용 동향을 알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였던 미국 대선이 지나간 만큼 해당 내용들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투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 9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은 미국 시장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엔비디아는 호재도 있었어요. 사우디에 H200 수출한다. 그리고 또 블랙웰 수요 견조하다. 그리고 TSMC 말고 삼성전자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힌트를 좀 주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어제 이제 엔비디아 상승이 정말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HBM의 가장 중심에 있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들, 쉬어간 종목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종목군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현물의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겠지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또 생각을 해보면 SK 하이닉스만 나홀로 독주가 될 경우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는 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오늘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FOMC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물론 CP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25bp에 대한 확정 예상치가 지금 높아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라는 관점에서는 수급의 지속성, 그러니까 연속성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오늘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좋은 성적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 홀로 독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개장한 이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대선 TV 토론 이후에는 해리승, 트럼프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그렇죠.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를 보이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재생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어제는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이 저가 매수의 기회 그 구간이 맞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엔비디아의 독주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 그 힘이 더 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이밍이 참 야속하게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어제 이제 해리슨 트레이더라고 불렸던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갭상승 이후에 정말 그 강한 힘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은 지울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이제 대선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리슨이 상대적으로 발언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더 많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쪽보다는 해리슨이 이번에 조금 더 말을 잘하는구나 혹은 대응을 잘하는구나 라고 좀 느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민주당도 공화당도 양쪽이 모두 밀고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 혹은 마리아나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힘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관련해서는 어느 쪽이 계속 강하다 그리고 지금 강한 쪽이 대선 앞까지 계속 강할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에 따라서 조금은 눈치 빠르게 저는 유연하게 대응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반도체 IT의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이 이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풍력 쪽은 꼭 보셔야 됩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그리고 SK 이터닉스, 금양 그린파워, SDN 이러한 쪽에 대해서는 오늘 뭐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11월 대선까지 시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한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쪽을 좀 주목을 한다면 풍력 쪽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수출 데이터 공개된 거 봤을 때도 풍력은 YOY 대비해서 크게 상승을 했지만 89%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태양광은 오히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풍력 쪽에 조금 더 시선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외국인이 정말 2차 전지로 테마해가지고 삼성, ST,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다 담아갔거든요. 네. 기관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도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리튬은 CATL이 공급단 조절하면서 어제 앨범알도 급등을 좀 했거든요.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긍정적인 기조는 유지해야겠죠.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앨범알이 지금은 두 자릿수의 급등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맞추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이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해서 1조가 넘는 어떤 계약 공시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 매출의 40%에 달하는 규모이기 맞아요.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세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소비 심리가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위축이 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그 이상 추세의 전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지난주는 LG에너지솔루션, 지난주와 이번 주는 삼성 SDI가 우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증시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열어두고 보셔도 된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만큼의 추세 전환 혹은 그 힘을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2차 전지는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셈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레이딩 전략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방산주 이야기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수주 소식은 계속 들립니다. 네. 이라크 쪽에서도 천궁2 3.5조 원 계약 임박했다라는 소식 오늘 아침에 좀 들려오기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전략 어떻게 아이디어 좀 삼으면 좋을까요? 쉬어갈 수는 있지만 방산주를 테마주를 엮인다면 그들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수주 잔고와 실제 성과를 조금 고려해 본다면 저는 여전히 방산주들은 충분히 더 지켜볼 만한 요소들이 많다. 결국 이제 해리스 쪽이 만약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방위비는 내리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가격적인 조정은 즐겨야 된다. 없으셨던 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여유롭게 담아내시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가격적으로 현대로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부담이 된다면 여전히 한국항공우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2분기 실적에 가장 다크호스격으로 이제 떠올랐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세밀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체크해봤습니다.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수주 같은 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걸 즐기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으로 2분기 한국항공우주 실적 잘 나왔던 종목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또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40분 기점으로 해서 BOJ 심의위원이 관련해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남긴 상황입니다. 인플레가 계속되면 잘 유지되면 금리 인상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 우려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시죠. 9월 10일 목요일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 우리 시장 잠깐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현물 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이 지수 하방에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지 바로 개장 분위기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 3대 지수가 올라간 영향 때문일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기분 좋게 1.3%씩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6% 올라가면서 2,547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39% 올라가면서 719선 그리고 72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밤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8% 급등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HBM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어제 그 낙폭을 이겨낸 채 2%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66,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5% 가까운 4.96% 올라오면서 16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오전 10시에 이 미국의 정당 두 후보가 대선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 좀 더 승기가 기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확실히 이 시장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LG의 에너지 솔루션 강하게 주목받고 있고요. 1.25% 상승하면서 40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 바로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황제주까지 등극을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 뱉어내고 있습니다. 0.2%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12% 상승하면서 2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는 또 52주 신저가를 찍는 모습을 또 연출하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2.34%, 1.34%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15만 7,4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테우제는 아직 이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유효한가요? 지금 0.49% 올라가면서 30만 7,500원 선에서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희소식이 현재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일단 카이스트 학내 창업기업인 뉴로토브를 인수를 한 상태고요. 이 파킨스병처럼 난치성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을 위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소식이 주가까지는 반영이 되지는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0.12% 하락한 채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캠도 1.81%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기술 쪽으로 들어가서 과연 어떤 종목들 올라가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9%, 2% 향해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6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면 대부분 모든 종목군에서 지금 강하게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5% 가까운 상승세에 이어가면서 16만 4,900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해질세라 조금 더 강하게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8.64% 올라가면서 37,15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방금 전 김태성 본부장이 오늘 시장 안에서 친환경 에너지 쪽에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말이 끝나게 무섭게 하나솔루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1.6%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HPSP까지도 5.81% 강세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이어서 제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게 이쪽 섹터인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들어 정말 상승불 강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계속해서 6.96%, 7%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10만 2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1.59%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0.51%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풍력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만약 오늘 시장에서 무너지더라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다.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1.59%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를 꾸준히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이라고 현재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현대로템도 1.45% 올라와 있고 LS 일렉트릭도 4% 가까운 상승세,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1.58%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설비 쪽을 한번 살펴보자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변압기 수출 데이터 호조세에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3.32% 올라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선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0.86%, 1%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지금 계속 2차 전지 관련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 SDI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합니다. 0.27% 그래도 상승불은 켜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7.25%, 이 섹터 안에서 꽤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쪽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의료기술 테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은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에 그 이슈 하나로 움직였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 안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개별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이스트 안에 있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0.68%, 파마리서치 2.71%, 알테오젠 1.63%, 삼천당제약도 2.26%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켄 바이오시엘 사이언스도 0.95% 올라오는데 그에 비해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나홀로 하락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현재 1%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렉나자가 이 표준치료법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효능이 더 좋다라는 소식까지 현재 얹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섹터도 대부분은 현재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 현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2.81%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상승 탄력 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1.46%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로 1.2%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함께 타고 있습니다. 0.33% 소폭이지만 상승불은 켜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0.39%로 마찬가지로 소폭이지만 또 상승불을 켜내면서 이쪽 sektor도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상승불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들은 금융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 PBR 관련주다 아니면 경기방어주다라면서 계속해서 그쪽 흐름을 타고 있던 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조금 엇갈린 흐름들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데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0.1%대 소폭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0.36%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현대해상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0.46%, 같은 보험주, 같은 지주사 안에서도 다른 흐름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0.2% 올라오고 있고요. KB금융 지금 대장주로 꼽히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좀 하락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미래에셋이라던가 신한금융 이런 쪽에서는 상승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종목들이 현재 보여지지 않고 있고 이 안에서 현재 엇갈린 흐름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펄어비스, 게임주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1.49% 올라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게임주를 한번 살펴보자면 넷마블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0.85% 올라오면서 현재 1% 향해서 강하게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0.69%, 크래프톤도 0.62%,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1% 미만의 하회를 하면서 그래도 상승불은 켜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9%로 따라가고 있고요.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는 강하게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3%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커머셜 서비스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이겠고요. 일단 하이브를 먼저 살펴보자면 하이브는 현재 4.3%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있었던 소식인데요. 이 하이브의 미니진을 앞두고 이 뉴진스가 라이브를 통해서 미니진을 지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하이브 안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되지가 않고 있으니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그 이슈가 고스란히 주가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31%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3.13%로 이 섹터 안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좀 상반된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섹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과연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양시장 1%, 코스닥은 2%대까지 강도 있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코스피 시장, 현물 시장에서 좀 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 원 가까이 물량 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를 방어하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홀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가 주인공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심 테마 HBM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2%, SK하이닉스 5.6% 상승하면서 어느덧 16만 원 선까지 회복하면서 17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섰고요. SK하이닉스 잘 가니까 한미반도체 따라갑니다. 5.6% 상승불 켜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삼성전자 2.4% 상승하면서 8.3%의 강세 보이면서 15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눴을 때 엔비디아의 급등이 우리 시장 안에서 전체적으로 수급을 좀 빨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SK하이닉스 위주로 독주가 좀 펼쳐질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 중심으로 본다면 오늘 상승 대비해서 그러니까 상승력 대비해서 여전히 좀 아쉬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선물 증시의 수급의 민감도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선물 시장을 좀 바라봤던 메이저 주체들이 현물 증시로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오늘 오후에 한번 기대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코스피 외국인 어떤 현물 매도세가 1,0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하락을 멈출 것인지, 그러니까 매도세를 멈출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만약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할지를 한번 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약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보면 N달러 환율을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N달러 환율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니케이 지수가 3%에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 기조가 오늘 장 후반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IT는 조금은 더 힘을 내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앞서 좀 이야기 드렸다시피 어제 이제 해리슨 트레이더의 대표격이라고 보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사실 갭상승 이후에 이렇다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너무 안 좋게 보시기보다는 오늘 반도체 상승에 어쩔 수 없는 수급의 이동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면 2차 전지주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모두 좋고요. 저는 만약 이렇게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분리막까지도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제가 분리막하면 크게 두 가지 기업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KI 테크놀로지와 이제 WCP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플러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시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어제 이제 너무 과하게 올란 탓에 오늘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신다라고 하면 대형주 단에서는 어차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만약 대형주 단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단에서는 SK 이터닉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렌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SK 이터닉스가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갭상승 후 조정이라서 만약 오늘 단기적으로 붙으신다라고 하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는 이렌텍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반도체가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주인공이다 보니까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풍력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다행히 오늘 시장 안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갑니다. 수출 데이터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지만 그나마 분리막 쪽은 플러스권으로 집계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 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먼저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양시장 1%, 코스닥은 2%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코스피에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 원 넘게 좀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거든요. 오늘 시장 주인공은 반도체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정말 아직까지도 이 엔비디아 영향력이 굉장히 좀 대단한 게 맞아요.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 증시는 좀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그대로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좀 다행으로 우리가 볼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투시마카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해소가 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만 보면은 상당히 좀 강한 신세들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소보장단도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좀 그동안 과대낙폭이 좀 심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었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추석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대선 토론의 영향인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방어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고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려 있었던 이런 성장주 단에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CPI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원 CPI는 사실상 예상치보다 소폭 올랐던 이런 이제 결과를 좀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부합하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는커녕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1조가 넘는 매도세를 좀 보여준 만큼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수급적으로 이제 봤을 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느냐 이 부분도 조금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이어질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몇 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유지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또 이제 도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 시기와 좀 맞물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엔캐리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좀 기쁘게 누리시되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좀 덜어내고 있고 다행히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일단 플러스권에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위 테마 중에 오늘은 반도체가 대다수를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팹리스 쪽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 좀 올라와 있는 쪽을 봤을 땐 로봇 쪽도 강세를 보입니다. 휴림 로봇이나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도 좀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원래는 삼성전자의 보피 출시가 뭐 추석 특수를 노리고 추석 전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뒤로 밀려난 것 같고 9월 달 혹은 10월 달 사이에 보피 출시가 예고된 상황 속에서 로봇주가 일단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정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지금 로봇주들도 많이 눌렸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너무 AI 반도체 쪽에 이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못
갔던 게 이제 그 2차 전지하고 이제 로봇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보핏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늦어도 10월 달에는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맞춰서 이제 관련주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는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어쨌든 로봇주도 이제 성장주 범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이제 고정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업종보다도 R&D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에 수월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로봇주 역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쪽과 좀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 실적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로봇이 좀 초입기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해서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을 뚜렷하게 개선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극소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보핏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이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탑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핏과 관련해서 이제 시제품 생산도 했었고 직접적인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로봇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인탑스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꾸준히 좀 나와주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도 조정받을 만큼 받은 자리긴 합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걱정 요인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이벤트 앞둔 시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산일전기, 이수페타시스, 크래프톤, 두산, 그리고 SK 이터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크래프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장 이제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강세였는데 지금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성장주 단으로 조금 수급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크래프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또 성장주로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업종이 지금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선별적인 이런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대장은 아직까지도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여기서 저는 좀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그 배틀그라운드 가지고 기존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굉장히 좀 잘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어떤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신작을 출시한다라고 해서 이게 다 흥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지금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인조이라는 게임에 이제 저도 굉장히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이게 왜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냐면 사실 그 인생 시뮬레이션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사실상 그 일렉트로닉 아츠에서 나온 이제 심즈라는 게임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 독점 구도를 좀 깰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스타 때 그 영상을 좀 봤는데 일단 게임성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떠한 그런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지금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게임이지만 이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또 이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크래프톤이 가장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좀 단점이었었는데 결국 이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좀 벗어나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대작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이제 게임들의 출시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지금 어떤 추가적인 또 멀티플 확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크래프톤의 그런 이제 투자 관점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당분간에 이제 성장주 쪽으로 이제 그 수급이 좀 쏠린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보셨다가 좀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먼저 살펴봤습니다. 게임 쪽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죠. 특히 또 게임주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주가를 올려 세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인조이에 대한 기대 요소 많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YC, 클래시스, 네오셈, 테크윙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클래시스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사실 아까 그 상승했다가 좀 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워낙에 그 좀 반도체 쪽에 이제 시세가 좀 쏠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좋은 종목들이 저는 좀 눌려주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뿐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어떤 차익 실현 매물들은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큰 추세로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 미용기기 쪽에서도 단연코 이제 ROE 부분에서도 가장 이제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분기 때 무려 이제 53%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뭔가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선은 동사의 기술력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해외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 미용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직 미국을 진출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까지 좀 진출했을 때 그 매출은 어마무시하게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매출액이 1조 원대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회사 측에서도 이제 IR에서 통해서 지금 뭐 매출 1조 원을 2030년대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영업이익률이나 이제 매출 총액을 보게 되면은 이 추세대로 되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까지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프리미엄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살펴봤습니다. 미국을 진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OP가 잘 나오고 있는데 시장 진출 범위를 더 넓히게 된다면 매출단 혹은 OP단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위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어제는 압도적으로 좀 승리를 한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관련주, 메디케어 쪽까지도 같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태양광 쪽은 마이너스긴 했습니다만 풍력 쪽은 1일부터 10일까지 일단 플러스 89% 정도 YY 대비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8% 넘는 급등세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의 주인공도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젠슨왕 CEO가 블랙웰에 대한 수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한 미국 정부가 H200을 사우디에 수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고요. 특히나 젠슨왕 CEO가 직접 최신 칩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TSMC 말고 다른 기업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신 칩을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가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량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튬도 보겠습니다. 한 며칠 사이에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고점 대비해서 가격 자체는 90% 넘게 지금 하락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단을 좀 조이기 시작을 한 거죠. CATL이 광산을 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일단 공급단 조이기에 나선 모습이고요. 어제 앨범알이 15%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이제 신재생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토론이 이제 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게 사실 지금 지지율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미국에 대한 여론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해리스 쪽이 1차에선 좀 이겼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심이 이제 잠깐 신재생 쪽으로 많이 좀 쏠렸던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너무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수급
쏠림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펀더멘털이 크게 훼손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신재생 쪽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뭐 트럼프가 되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워낙에 시장에서 인식된 게 이제 신재생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이제 해리스 쪽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투심은 좀 악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신재생 쪽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랑 꼭 엮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신재생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풍력 쪽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했을 때도 사실상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이든 정권 때 2022년 때 이제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그때 좀 꺾였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랑은 좀 엮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이 특히 풍력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PF를 통해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제 그 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조금 이제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투자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CS-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이제 3,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재생하면 사실상 뭐 태양광 쪽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태양광 쪽보다는 풍력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또 이제 강력한 경쟁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앞으로 미국에 태양광 공급을 못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규제를 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저가 물량이 오히려 국내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량 공세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쪽보다는 저는 이제 풍력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해상 풍력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타워 관련주라든지 특히나 이제 하부 구조물 쪽 이쪽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연코 이제 타워 쪽 1위 기업은 이제 CS-윈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조류에도 좀 견뎌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부 구조물에 대한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블라트라는 이제 기업을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특히 하부 구조물 쪽에서도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장격은 여전히 좀 CS-인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자회사인 뭐 베어링 쪽인 CS 베어링 그리고 이제 SK 오션 플랜트도 최근에 이제 그 부유식 해상 풍력 구조물을 또 이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단 위주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신재생 섹터 살펴봤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온 거 보면 태양광 쪽은 YOY 대비해서 마이너스인데 풍력 쪽은 또 플러스 한 8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도 풍력 쪽이 좀 더 좋을 거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는데 근데 상단에서 지금 움직이는 테마를 봤을 때는 오히려 태양광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태양광 쪽에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보다도 사실상 이제 아무래도 풍력 쪽보다 태양광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테마단에서 보면 어떻게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은 같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사실 두 이제 섹터가 좀 다르게 가는 모습들은 거의 이제 포착이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해리스 관련주로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추세적으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 추후에 이제 대선 이슈가 좀 사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또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이 더 전망이 있고 실적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지 성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서 좀 갈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해리스 관련주로서 사실 두 섹터다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 이제 대선 이슈 이외에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섹터를 좀 고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폭력 쪽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의 차이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태양광, 풍력 다 좋겠지만 오히려 이 이슈가 사라지고 나서 진짜 딱 드러났을 때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풍력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탑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으로 CS 윈드 주가 흐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증시 8에서도 오민 전문가가 목표가로 72,000원 그리고 손절가로 55,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흐름은 0.79% 강보합 수준에서 6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TV 토론이 끝난 이후 CNN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리스가 잘했다라는 쪽에 63%가 투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강도나 탄력이 어제만큼 세지는 않은데요.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섹터입니다. 일단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보든 괜찮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대선 이슈가 사라지고 났을 때는 오히려 풍력 쪽을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분기에 의외의 실적을 또 낸 바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50전 오른 1,340원 50전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순매수 에코스피는 상승하면서 개장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살펴봤습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이쪽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